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자 뉴스로 정말 빅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AMD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확정이 아니고 고려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고려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고려 자체를 안 하면 가능성은 제로지만 고려라도 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PU와 GPU를 생산 검토한다고 하는데 TSMC의 주문량이 너무 많으니까 소화를 할 수 없을 것에 대비해서 APU와 G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생산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AMD는 미국 기업이고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CPU와 GPU를 주로 설계를 하는데 CPU는 인텔과 경쟁하고 GPU는 엔비디아와 경쟁을 합니다. 만년 2인자로 불리는데 CPU도 2위, GPU도 2위죠 현재. 그동안 AMD 물량은 TSMC에서 거의 다 제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를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TSMC의 최대 고객이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주문량이 너무 많으니까 AMD가 애플한테 밀린 겁니다. 그래서 AMD의 제품 양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AMD가 나름대로 차선책을 지금 마련을 하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올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큰 호재일 수 있습니다. AMD에서 최고 명작으로 꼽히는 CPU가 바로 라이젠이거든요. 다 죽어가던 AMD를 살린 게 바로 라이젠인데요. 그 라이젠 CPU가 2019년부터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TSMC의 7나노 공정 매출 중에서 AMD의 비중은 전체 22%에 해당이 되니까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죠. 자, 이제 AMD의 차세대 CPU는 7나노가 아닌 5나노에서 생산이 될 텐데 현재 스케줄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 13에 사용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5 바이오닉이 5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됩니다. 2년 뒤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형 A16 칩도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폰에 들어갈 모바일 AP는 주로 5나노 공정에서 제조가 되는데 그 물량만 해도 이미 80%가 추정이 됩니다. 사실상 애플에서 TSMC에 전세를 낸 거죠. 워낙에 물량이 많고 VIP다 보니까 생산량이 넘치게 되면 아무래도 1순위는 애플에 맞춰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그냥 딱 봐도 AMD가 애플에 밀릴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애플한테 밀려서 지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생겼는데 퀄컴과 미디어텍도 같이 주문을 해버리니까 더더욱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AMD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에게 미리 지금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TSMC 주가가 떡상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지난달 14일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올해 설비 투자에 약 27조에서 31조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건데 그래도 지금 주문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TSMC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죠. 삼성도 요즘에 잘 나갑니다. 인텔 사우스 브리지 칩도 수주를 했는데 비록 CPU나 GPU가 아니라 다소 실망하긴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웨이퍼 기준으로 월 1만 5천 장 규모 14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인텔이 또 2023년부터는 CPU 일부 물량을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자,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TSMC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굳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물량도 따냈었고, IBM의 서버용 CPU인 파워10, 그리고 구글과 시스코로부터도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AMD가 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에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와서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APU와 GPU를 만약에 생산 위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호재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PU가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CPU와 내장 GPU가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이 APU는 주로 저가형 제품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CPU든 GPU든 고성능 제품군은 이렇게 짬뽕된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CPU 안에 그래픽 코어가 꼽사리로 내장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GPU 성능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주로 라이트 게임이나 사무용에 적합한 그런 제품군입니다. APU의 태생 자체가 사실 고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유저는 고성능 CPU 따로 별도의 외장 그래픽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CPU와 GPU가 결합된 APU의 형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CPU 안에 별도의 공간을 배정받아서 내장 GPU 형태로 들어간 게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된 전용 외장 GPU 성능과는 당연히 넘사벽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AMD는 CPU 세계 2위, GPU 세계 2위 팹리스 업체고요. 글로벌 GPU 점유율은 약 22% 정도 됩니다. 최근에 자일링스를 39주에 인수하면서 지금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죠. 요즘에 AMD 정말 잘 나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AMD 하면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CPU에서 워낙에 히트를 쳐서 인텔을 많이 추격을 해오기도 했고, 자일링스도 인수하면서 예전에 AMD와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꽤나 덩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운드리 고객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꽤나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GPU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고요. CPU가 직렬 초고속 연산에 최적화됐다면 GPU는 병렬 다중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CPU보다 GPU 성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때도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에 비하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라데온 RX 5700, RX 5700 XT, RX 6800, 6800 XT, 6900 XT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니아층이 생각보다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MD의 APU와 GPU 제조 공정은 현재 7나노가 주력인데 이제 차세대 공정은 5나노에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5나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삼성에서 수주하게 된다면 APU 제조 경험은 차후 인텔의 CPU를 수주하는 데도 매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잘하면 AMD의 주력 CPU도 삼성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똥차게 잘 만들어주면 굳이 비싸고 콧대 높은 TSMC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어떻게든지 AMD를 꼭 잡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AMD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CPU로 히트를 쳐서 인텔의 가격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이상 가성비의 AMD가 아닌 몸값 높은 AMD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AMD의 이미지를 보면 인텔은 비싸고 좋은 CPU, 그리고 AMD는 인텔보다는 못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CPU,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단 말이죠. AMD가 이만한 취급을 받아왔던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게임 성능에서 너무 많이 밀려왔거든요. 발열도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안정성이나 호환성도 인텔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하나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 싼 가격으로 승부를 봤던 게 AMD인데 갑자기 라이젠으로 히트를 치기 시작하더니 4세대에 와서는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게임에서 강세를 보이던 인텔 CPU를 게임에서 압살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성능에서 압도를 하니까 갑자기 AMD CPU 가격이 팍 올라버리고 인텔 CPU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컴퓨터를 조립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AMD가 콧대가 높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AMD가 맡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록 지금은 APU와 GPU를 수주할 수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성공적으로 수주를 해서 제품 납품까지 완벽하게 한다면 차후에 주력 CPU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이엔드 CPU까지 수주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대형 호재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인텔보다는 당연히 못하죠. 인텔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고요. AMD는 인텔에 비해서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한 것인데 AMD와 협력 관계를 맺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AMD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인텔 못지않게 AMD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고객사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인 건 맞으니까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